안녕하세요. 최성호 강사입니다. 정치학이죠.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삼순환에 지금 행정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 전환 자체가 일종의 부적 같은 건데,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과목을 적고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 마인드가 바뀌는데. 그래서 정치학이고 예비순환이죠. 정치학을 처음 듣는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혹시? 그래요? 혹시 정치학이 전공 아니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다예요. 혹시 전공인 분은 계신가요? 없어요. 자료집하고 강의 계획서를 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25년 하반세기 정도를 정치학이나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 약간 좀 패턴을 올해 좀 바꿔봤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순환 개념을 조금 제가 변경을 좀 할 생각인데, 그래서 어사 특강을 듣고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어사 특강이라는 게 무료 특강으로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실 생각이면 한 번 정도는 꼭 좀 듣고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어사 특강 할 때 얘기하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이 2편이었죠. 3월 달에 처음 행정법 시작할 때 예비순환에서 1편을 진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순환 개념을 25년 전에 제가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정치학이나 행정학 하다 보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크게 한 3파트 정도가 돼요. 그래서 경제학이나 행정법에 비해서는 사실은 경우의 수 자체가 많지는 않죠. 그 점에서 쉬운 과목이긴 한데요. 물론 또 역으로 생각하면 동일한 내용 때문에 어렵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다만 항상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주제 자체가 부각되어진 배경이라는 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25년 전에 비해서 두 가지 측면이 변한 거죠. 첫 번째로 환경이 변했고요. 여러분의 수험 환경이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측면에서 본다면 제도의 피로감이라고 정치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25년 전에 만들어 놓은 순환 개념 자체가 일종의 제도라면 제도적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도적 피로감에다가 두 번째 수험 환경의 변화적인 측면을 합하면 분명히 저기 순환 개념이 좀 변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경로우전성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그래서 말들이 사실은 약간 좀 어려워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개념 하나하나가 나중에 보면 참 중요한 개념들이네. 수업적인 관점에서 제 말의 몇 퍼센트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실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이나 행정법하고는 좀 다르게요. 정치학이나 행정학의 과목적 특성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아마 레인지적인 측면에서 우리 수업 자체가 개인적으로 예비 처음 시작하는 1년차 학생도 있을 거고요. 3년차 정도까지 학생이 지금 분포가 되어져 있는데, 아마 제가 동일한 강의를 하지만 개개인들에겐 다 다르게 들어오는 게 이 강의의 성격이에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로와 나칭적인 측면의 성격을 가지는 게 경제학이나 행정법적인 측면에서의 강의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이런 식의 논의죠. 거기서 행정이나 정책은 재미나게 돼요.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 안 됐다로 구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딱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3개 정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키워드를. 행정이나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론적 측면의 키워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전혀 지금 안 들어오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지금 무슨 얘기야? 정확하게 들어오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저게 저런 얘기네. 그게 사실은 어려움이죠. 즉 똑같이 제가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의 단계 구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 경제학 행정법과 다른 정치학과 행정학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눈높이를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느 수준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경제학 행정법은 그나마 선행이 돼 있어서요. 강사 입장에는 좀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어를 표현하면 왜 선행을 안 했니가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어져. 그래서 나는 선행을 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 이 수준에 맞춰서 따라와. 그러면 끝인데. 물론 일반적인 경제학 행정법 강사와 마찬가지로 행정학 정책 강사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비 때부터 사수랑까지의 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합격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따라와. 이런 식의 논의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인원 자체가 개별적인 맞춤형으로 눈높이를 저희가 조정하기는요, 사실 불가능일 겁니다. 그 뭐 200명, 300명 되는 강의에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구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앉아 있는데, 뭐 20명이 넘어가면 저는 사실상 못 가르쳐요, 지금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4개가 돌아가고 있고, 이제 사이클이. 여러분까지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상담 자체도 사실 상당히 빠듯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다른 강사와 좀 다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 패턴적 측면에서 안 맞으면 빨리 나가시는 게 포인트예요. 저 시간 끝난 다음에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지? 저는 그 표정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수준에 기본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표정 자체가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겠다를 얘기를 할 테니까 설득력이 있으면 계속 따라가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과목적 관점에서 다 따라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정치학이나 행정학이나 선택 과목까지의 논의인데요. 그래야지 시너지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한번 구경하러 왔다라는 생각이면 빨리 정리를 하시고 저녁반 가가지고 훌륭하신 강사분들한테 따박따박 강의를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순환 개념을 바꾸고 싶다를 얘기한 거고요. 25년 전에 잡았던 순환 개념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25년 전에는 유예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1차를 합격하게 되면 다음 연도 1차를 유예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변화의 가장 큰 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동차 시스템이죠. 유예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차 과목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2차만 해가지고 1년 4개월을 했어요. 그래서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 1년 4개월 후에 2차에 초점이 맞춰졌죠. 그리고 순환 개념이라는 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놨던 게 원래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3월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기준으로 해서 6월달까지 이게 1년 4개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 계획을 잡았던 건 그래서 2차만을 기준으로 한 계획이죠. 근데 지금은 동차 시스템이죠. 재미난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피셋하고 병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셋하고 병행 자체는 사실상 상당 정도의 딜레마를 가져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지금 돌고 있는 종합반에서 2차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돌고 있는 건데 1차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도 있겠죠. 단 2차적 관점만 가지고 본다면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래서 피셋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그렇게 보면 3월 달에 시작을 할 때 종합반응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법이 들어오기 전에 피셋 자체가 합격권에 있다면 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단계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한테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국 25년 전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표준적인 공부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 패턴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그 당시엔 검증이 됐던 시스템이고요. 근데 지금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가장 결정적으로 보면 스케줄이 너무 달라요. 특히 피셋 때문에. 피셋이 된 상태로 들어온다면 1년 4개월에 한번 해볼만 하죠. 물론 그것도 해볼만 한 것도 아니에요. 어서 특강 완화할 때 제가 얘기하죠. 일단 선행, 2차에 대한 선행적인 지면이 핵심인데, 제가 뭐 일반 행정 항상 얘기하지만 1년에 100명을 뽑을 때 순수하게 1년차라고 얘기하는 1년 6개월 정도의 학생이 몇 퍼센트 붙고 있냐? 5%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100명 중에 5명 미만이에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래요. 합격생 100명 중에서 한 5명 미만 이게 순수한 1년차의 합격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학원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손을 잘 따라가시면 뭐 다음 연도에 합격한다고. 누가요? 누가 합격을 하지? 이 순환을 그냥 따라가면? 이 5명이 어떤 조건에서 출발하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조건 자체가 있을 때 5명 정도가 합격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따지는 게 그렇게 따지죠. 첫 번째가 피셋 성적이다. 피셋은 그냥 가지고 들어와야지 돼요.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다른 한편은 피셋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거냐. 제 경험 특성 보면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1, 2월 달 정도의 올인. 1, 2월 달 정도의 올인. 이 정도를 저희가 피셋을 좀 한다고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피셋을 안 보고요. 1, 2월 달에 올인.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있죠. 두 번째, 이 순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순환 개념 여러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비 1,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순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행정학 이유 과목 자체를 갖다가 포기한다. 이 정도의 수준. 이 순환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뭐 행정학, 정치학, 선택 과목을 제가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월 중순 정도 들어가요. 이 순환이요. 행정학이 그렇죠. 행정학이. 경제학 행정법까지는 포기하는 경우가 물론 있어요. 있기도 한데, 피셋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순환서부터 시작해서. 피셋이 중요해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은 그만큼 피셋이라는 게 중요한 바로미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피셋 성적에 대한 확인이에요. 내 피셋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 기본적으로 보면, 정책 강의만을 들으러 왔다면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저는 이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제 수업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최소한 수험생이 돼야지 가르치죠. 네, 뭐 저희 학원 기준으로 마찬가지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종합반의 80%가 유치원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험생이 없어요.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뭐 비난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좌표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여기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본인의 인생을 제외한다면 신동 경제에도 일조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이 중요한 시간에 아무런 의미 없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좌표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좌표의 본질이 뭐냐? 당연하게 여러분 뭐
합격을 하신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니까요. 합격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계획이잖아요. 합격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아야 되는 문제. 계획의 본질은 뭔데요? 잘 알아야지 계획을 잡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확인의 출발점은요, 피셋, 그리고 경제학 행정법, 그리고 행정학 정치학,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현재 상태에서의 평가죠. 그래서 개인별로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끌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인원이 많으면 답이 안 나와요, 저는. 기준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의 스케줄표의 작성이 아니라면 제 스타일 자체는 여러분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전 자꾸 점검을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상당히 힘든 측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초창기 학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점검이에요, 점검. 근데 수험생활은, 그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점검 아닐까요? 그게 기본 아닐까요? 수험의 기본? 점검 자체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면, 그건 뭐 유치원생도 아니죠. 유치원생도 아니잖아요. 최소한 유치원생은, 그죠? 학교를 다닌다는 목적은 없지만, 다닌다는 루틴 자체는 있는데. 그래서, 행정법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행정법 강사가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 강사가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뭐 제 수업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경제학 행정법 제대로 한 건가? 그 부분인데. 그래서 그게 아마 껄끄러울 수 있을 거예요. 경제학을 제대로 했냐를 제가 평가를 해보겠다고 덤비면 경제학 강사도 하는데 덤비지. 행정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보겠다고 덤비면 행정법은 또 아닌데 왜 저러는 거야? 다섯 과목의 균형성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른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순환 개념이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순환의 목적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순환이라는 것 자체는 단계 구조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게 어떤 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쨌든 되든 간에 순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돌고자 하는 다섯 과목 2차적인 측면의 예비라는 것 자체는 예비라는 저 표현 자체가 이미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섯 과목 모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똑같은 목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표의식이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를 제가 유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치원생이라고. 결국 예비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목표의식인 거죠. 그래야지 1순환에 뭘 해야 되지? 2순환에 뭘 해야 되지? 단어를 표현하면 과목별로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 6월 달에 했을 때 시험을 봐요. 그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섯 과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종적으로. 그럼 모든 과목의 순환이라는 개념은, 순환 개념은 동일해야 되는 거죠. 단지 달라지는 거예요. 뒤쪽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과목이에요? 저 그렇게 써놨냐? 예비순환의 정치학이라면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비순환의 목표의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법에서부터 이게 잡힌 상태로 넘어왔어야 돼요. 단어를 펴내볼까요?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예비순환의 목표적 관점에서 행정법을 얼마나 했냐는 거죠. 단어를 펴면 경제학을 어디까지 했냐는 얘기예요. 예, 예비의 목표가 있으니까. 물론 제가 생각하는 목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순환을 만든 사람이 목표죠. 뭐 다른 강사분들이 어떤 목표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다른 강사분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행정법이 예비니까 여기까지 1순환이니까 여기까지 2순환이니까 여기까지 3순환 때 이거라고 자 그럼 합격이야. 스케줄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스케줄표에 따라가지고 여러분이 예비순환에 여기까지는 끝내야 된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끝내야 된다는 게 항상 뭐가 먼저 존재해야 되죠. 계획이 존재해요. 계획이. 자, 계획이 있고 그걸 매일매일 점검해야지 끝나는 거지. 그럼 재미난 게요. 계획이라는 건 항상 연역적인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계획을 연역적으로 잡았는지. 어때요? 계획이, 본인의 계획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제 수업은. 막 물어봐요. 그래서 특히 앞쪽에 앉아있으면 집중 탁해지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법의 계획이 뭐였어요? 행정법 처음 들어갈 때. 행정법 수업 끝나고 들어와서 안 들었어요. 경제학 때 들어오셨어요? 경제학 중간에 들어왔어요. 경제학 중간에 들어온 거요? 그래요?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네요. 예비순환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비 관한 순환이에요. 순환의 본질은 단계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단계 구조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공부의 단계 구조가 뭐죠?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이도예요? 진도예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강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비서부터 사순환까지가 있는데 각 순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강사는 난이도를 기준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강사는 진도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잡았던 순환 개념의 본질은 뭐냐라면 중요도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경제학과 행정법이 예비를 돌았다는 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중요도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이게 중요도인데요. 중요도는 뭐죠? 중요도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자료 하나 나눠준 게 있죠, 그죠? 이게 중요도죠. 그래서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데요? 기출문제. 기출문제인데.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죠? 너무 공평한 거예요. 정말 좋죠. 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요.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구성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아마 뭐 경제학이나 행정법과 약간 좀 다르게 제가 나눠준 자료가 진도별로 되어 있다는 게 기본적인 추이일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도 저는 진도별로 배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달라고 하세요. 진도별로 보내줄 테니까. 근데 진도별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진도별로 하는 걸까요? 모으기가 편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류에 편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연도별은요, 여러분한테 공부 방법적 관점에서 전혀 아무것도 안 줘요. 연도별로 되어 있는, 배치되어 있는 기출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진도별 기출문제가 핵심인 거죠. 그러면 왜 진도별로 잡아놨을까요?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지금 정치학이에요. 뭐 어서특강 2편에서 이걸 가지고 제가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달랑 2명 앉아있길래. 그때 열심히 뭐 경제학이 진행이 됐다면서요? 토요일날. 여러분 경제학을 열심히 듣고 있었던가 본데. 근데 어쨌든 포인트가 2편적 관점에서 보면 어사특강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기출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건데 기출문제는. 그럼 경제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점검을 했는지, 행정법 기출문제를 어디까지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비 때부터 기출문제는 정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수업 전체를 봤을 때 정치학을 갖다가 예비서부터 사순환까지 만약에 둔다면 기출문제를 몇 번을 보느냐? 거의 뭐 100번을 볼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거든요, 계속. 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왜, 제가 어쨌든 순환 개념을 잡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왜 그렇게 설계를 한 거지? 순환 개념을. 설계의 포인트는요, 아니, 1년 6개월에, 정확히 1년 4개월에 어떻게 합격을 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 행정은 사실은 제일 딜레마죠. 네, 일반 행정의 4과목은요, 선택 과목을 빼놓고 다 달라요, 성격이. 왜? 학과가 다 다르잖아, 학과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중심축의 측면에서 보면 재경이 상대적으로 합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아요. 일반 행정에 비해서. 짧은 이유는요,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기본축이어서 그렇죠. 여기다가 재정학에다가, 여기다가 국경 정도,
최근에는 통계학이 85%지만 선택이. 그러면 경제학에다가 재정학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이게 80 이상, 이게 90 이상이에요. 끝. 저게 재경의 패턴이거든요. 재경은 경제학을 80 이상을 맞고요. 재정학을 90점 이상을 맞고, 그럼 합격이에요. 나머지 두 개요. 뭐 별 의미 있나? 가락면하면 되지. 사람 생각해보세요. 가락을 면하면 돼요. 행정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야? 40점 이상을 맞게 해주세요. 이게 출발이에요. 꽈락 면하기. 40점 이상. 여기서 벌어놓은 게 얼만데요? 평균적으로 뭐 컷이 60 정도니까. 지금 몇 점 벌어놓은 거예요? 50점 벌어놓은 건데, 50점. 50점 벌어놨어요. 여기 두 과목에서. 여기서 50점 까먹어도 뭐 별 의미 없잖아. 컷이. 통계도 기본이 40점 이상을 맞거든요. 선택 과목에서. 이게 재경이 가지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주 토요일날 한 게 그거였죠. 일반 행정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당신들이 지금 재경처럼 공부하고 있다. 예, 경제행정법을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이게 재경 패턴이에요. 재경 패턴. 행정학 정책은 전혀 달라요. 공부 방법론이 다른데 일반 행정이 재경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똑같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경제학의 고득점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경제학의 고득점 80점 이상. 정말 꿈이라고 얘기했지만 꿈일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적인 학생들에게는. 예, 일반 행정이 80 이상 맞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재경은 기본이지만. 그러니까 뭐 저기 성적을 보면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성적을. 예? 3순환 모의고사 성적, 2순환 모의고사 성적, 1순환 모의고사 성적. 아니면 예비에서도 여러분 시험 봤죠? 경제학. 그죠? 그거 한번 이렇게 순위 이렇게 따져볼래요? 경제 이쪽 20%는 다 재경이 차지하고 있어요. 상위 20%. 이게 출발이에요. 일반 행정에서 잘하면요, 21%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데, 재미나게도 꿈을 꾸는 거죠. 경제학의 고득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그래서 유치원생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도대체 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현실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 걸까요? 판단은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어요? 경제학의 고득점을?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신가요? 뭐 꿈을 당연히 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 이제 겨우 끝나가지고 경제학 아직 뭐 보강도 남아있고 당연히 꿈을 꿔야지. 그럼 꿈을 포기하냐? 수험생이 무슨 꿈을 얘기해요? 목표를 얘기해야지. 현실을 얘기하고. 저희가 지금 뭐 월드컵 4강을 갔다가 바라보는, 그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에. 중요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제가 얘기했지만, 네 과목이요. 재미나게도 경제학을 4년 배워요. 최소한 학부만 가지고. 근데 재미난 게 경제학 4년 배우고 나서, 아니면 행정법 4년 배우고 나서, 정치학 4년 배우고 나서, 행정학을 4년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나 4년을 했으니까, 기출문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정치학과 있는지 물어봤지만, 정치학과 그저 4년 배우고 나서 기출문제를 한번 볼래요? 택도 없어요. 4년이. 논리적으로. 근데 재미난 게 붙잖아요. 그죠? 그게 희한한 거죠. 이게 도대체 왜 붙지? 여기 이해가 돼요? 아니, 물리적으로 따지면 16년이잖아. 그죠? 16년. 4개 학과 기준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16년이야. 근데 각 과목적인 측면에서 행정학과 와가지고 행정학에 저희가 기출문제 가지고 얘기하면요. 절반도 안 배웠어요. 4년 동안.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그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붙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16년 동안 배웠는데 16년 동안 배워봐야 제 기출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데 커버되는 논의가. 근데 붙어요. 1년 4개월에 붙는다고. 빨리 붙는 학생들은.
그럼 결국 붙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왜 붙는 거죠? 왜 붙어요? 도대체 이해가. 왜 붙냐? 왜 붙을까요? 붙을 수 있는 정도의 뭐 분량인가 보죠. 그럼 절대적인 분량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택도 없는 논이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16년 정도를 들여가야지, 그죠?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가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1년 4개월에 붙거든요. 왜 붙냐? 시험이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시험이니까. 시험이니까 붙어요? 시험이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왜 시험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요, 시험이에요.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잊어먹는 게 뭐냐면, 수험생인 걸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생이거나, 대학원생이거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시험을 본다는 게 잃어버려요. 시험을 본다는 거. 그러니, 목표의식이 상실된 상태로 그냥 붕붕 떠다니는 거죠. 왜? 내가 시험을 본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인식이 안 됩니까? 당연히 내가 시험을 본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왜? 행동으로 안 보여요. 행동으로 보이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를 해야 돼, 시험 준비를. 시험 준비할 때도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기초문제 분석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수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 동안을 투자해서 수능이라는 시험을 봐요. 궁극적으로 보면 수능의 문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목표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수준적인 측면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달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풀리냐 이거죠. 문제 중학교 1학년 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경우 선행하면 영어는 특히 더하죠. 영어는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맞춰요. 80을 맞기도 하고 90을 맞기도 합니다. 왜? 얘가 답인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얘가 답이야. 제 딸내미가 80을 맞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수능을. 이거 답인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가 중요한 게 저 시험이라는 게 뭐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우리는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잡는 걸까요? 핵심이. 그럼 저희도 6년 해야 돼요? 자,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난이도라는 개념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이도별로 도대체 언제 보냐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영어가 있고, 여기 수학이 있어요. 국어가 있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죠. 난이도가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마지막에 여기 왔어. 근데 재미난 게, 저희가 언제 할 거, 이건 난이도별로? 여기부터 쌓아가지고 여기까지요. 이 순환 개념을, 그래서 난이도를 나눠놓은 다음에 가장 쉬운 것부터 해서 가장 어려운 것까지 1년 4개월에 끝낸다고요? 한 과목에 대해서. 결국 무슨 얘기냐? 난이도라는 것 자체를 일단 뭐 무시해야 돼. 다른 표현하면 중요하면 먼저 가야지 난이도를 고려할 여력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정도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돼요. 무슨 난이도라는 걸 따져가지고 차분차분 밟아가가지고 그럼 20세에 입문해가지고 29세에 합격이에요? 난이도를 이렇게 딱딱 올라가가지고 예, 저희는 정규과정이라는 게 없거든요. 하나로 압축되어 있는 거죠. 뭐가 6년이 어디에요? 1년 4개월에 쉽게 얘기하면 수능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될까? 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많이 주어져 있어봐야 2년 4개월 더 주어지면 3년 4개월 그럼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통상적으로? 2년 4개월이요? 2년 4개월 정도면 학교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 2년 4개월 정도 생각하고 나는 학교로 돌아가야 돼. 2년 4개월에 승부를 걸 거라고 들어온 건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2년 4개월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점점 이제 자신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 들어보니까 행정부도 그렇고, 뭐 경제학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아. 정책 행정하고 만만할까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순환 개념을 잡아놨던 건 뭐냐면 단계 구조상으로 봤을 때 중요성에 따라서 중요한 걸 먼저 보면 가장 중요한 건 5번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비 1, 2, 3, 4 이 구조인데 즉 이런 식으로 쌓아가지 않으면 단기간 내에 중요한 부분 자체가 안 잡혀요. 이게 쭉 펼쳐놓고 언제 다 보냐고요. 여러분 경제학 한번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따져보세요. 경제학을. 야, 이거 물리적으로 언제 다 하지?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다이제스트가 끝나고, 다이제스트는 정확히 이해했나? 다이제스트를 보면서 읽어보라고 했던 기본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지금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건가? 근데 일순환으로 넘어간대요. 트리니티가 기다리고 있대. 트리니티에 첫날부터 뭐가 들어오는데, 기출문제가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3일 하면 시험을 보는데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 내가 지금 평가받을 단계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기출문제를 갖다가 그죠? 1순환에 다 정리가 끝나요? 그럼 2순환에서 갑자기 넘어가죠? 기출문제 끝나는 거예요, 단계가. 뭐라 예상 문제로. 연습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5분의 1 정도 풀어주죠? 나머지는 나의 몫으로 넘어왔어요? 이거 언제 풀어요? 근데 3순환이 됐더니만요, 평가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평가를 해요. 물리적으로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정말 빠듯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논리 구조. 그걸 내가 1년 4개월에 5과목에 끝내야 된다고?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고등고시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빨리 합격하는 학생도 있지만 모두에게 다 우스운 건 아니에요. 네, 나름대로는 최고 시험이죠.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가장 높은 시험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 다니고 있다. 이건 뭐 유치원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 가러 가니까 차가 왔어요. 그죠? 노란 차. 봐야 되죠? 노란 차 예쁘니까. 빨리 나가서 기다려야지. 애들이 있으니까, 놀러 가야 되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중간에 간식도 나오고, 밥도 먹는 데다가, 오침도 있고. 여러분이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나마. 1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80%가 사라지니까요. 현실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라지는 거죠. 뭐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사라지든, 의지도 없이 사라지든, 뭐 제대로 해봐가지고 사라지든, 아니면 제대로 해본 것도 없이 사라지든. 뭐 제대로 해봤다면 1년 4개월에 끝내진 않겠죠. 뭔가 생각이 있을 거고. 제대로 해보지 않고서 1년 4개월에 80%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거 80%에 들어갈 건가의 문제인 거죠. 아니 20에 들어갈 것인가의 논의인데 결국 1년차 입장에서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합격이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합격이 목표가 아니에요. 선행이 안 된 상태에 피셋 자체가 컷을 넘어서 들어오거나 컷 기준에서 마이너스 3점 보통 뭐 5개 정도의 차이 여기로 들어와서 경제학행정법에 선행학습이 된 상태에서 경제학행정법을 순환별로 따라갈 수 있을 때 예습까지 바라진 않지만 복습 자체를 꼬박꼬박 점검을 할 수 있을 때 여기까지가 선행이에요. 선행. 정치학행정은 바라지도 않지만 이 정도가 되어 있으면 100명 중에서 그죠? 5명 정도가 합격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되어 있을 때 1년차 5명.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꿈 아닌가 제가 얘기하는데 그 막연하니까 꿈인 거죠. 꿈하고 계획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막연하냐, 구체적이냐, 즉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야지 현실감이 더해지죠. 꿈이라는 건 현실감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꿈꾸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시간이 정신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행정법 경제학에서 정신교육을 안 하니까. 그 정신교육을 그래서 대신 제가 어스와트감으로 대체하고 있는 건데, 뭐 2명 앉아 있으니, 그게 뭔 정신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건 정신이 없는 학생은 별로 안 중요해요. 정신이 없는 학생을 데리고 뭘 합니까? 돈 벌어요? 정신 없이 그냥 와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서로 의미 없지 않아요? 왜 서로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어? 서로 의미 있는 짓을 해야지. 오늘 수험생이라면서요. 전 강사잖아요. 그럼 강사와 수험생답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비는 기본을 아는 거예요. 난이도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뭐 기본이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 기준이 아니어서 중요도 기준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걸 예비순환에 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봐야 되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분석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 짜임새를 봐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체 그죠? 숲을 먼저 보자고 얘기를 해요. 연역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론적 측면에서 경제학 행정법 강사들이 구사하고 있는 방법론이 귀납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정책이나 행정학이 그래가지고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년 4개월에 답 없어요. 귀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귀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대부분의 뭐 저녁 수업에 전날은 더 공개방이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지금 다 정치학이 저녁 시간으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라고 하냐 이 논인데, 열심히 책 읽으라고 할 겁니다. 책 소개해주고 열심히 책 읽어라. 독서 몇 편 의자연이죠. 지금 뭐 조선시대에 독서 몇 편 의자연하게? 본인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겠죠. 예, 다 정치학과 출신들인데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고 석사고 최하 6년? 많으면 10년? 이 동네 다 그래요. 정치학 강사들이. 그러니 뭐 당연히 10년을 했는데 독서비필 의자연을 떠나가지고 초등학교 때 3년이면 풍어를 넣는데 10년이 뭐 풍어를 넘어서. 문제는 저희한테는 1년 4개월밖에 없어요.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요. 추천도서라고 해서 50권을 언제 읽어요? 경제개념법 언제 하고? 과목별로 균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어느 과목의 강사는 그럴 거예요. 왜? 내 과목이 제일 중요한 거죠. 행정법 강사는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아니 뭐 예비 든 다음에 경제학 할 때도 행정학 할 때도 정치학 할 때도 계속 이어서 하라고 얘기해요. 경제학 강사는 그렇게 안 하나? 뭐 시간이 어디 있어서. 우리 강사분들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언제 있어서 그걸 다 해요? 수험생의 시험은 48시간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현실적인 가능성의 문제예요. 균형 잡기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 과목을 언제 다 하냐고. 그러면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학 들어간 다음에 대부분 머릿속에 아주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경제학하고 행정법 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치학이 널널하대. 뭐 다른 강사들은 널널하겠죠. 왜? 뭘 해야 될지 안 가르쳐 주거든요. 뭐 책 읽고 줄 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 당연히 시간이 남죠. 그러니까 뭐 재밌는 계획들을 많이 잡고 있어요. 경제학 2시간, 행정법 2시간. 자, 모여가지고 우리 스터디를 하고 안 풀었던 걸 갖다가, 아니 못 풀었던 걸 갖다가 풀자. 문제들을. 아니면 암기장을 가지고 열심히 돌리자. 다시 행정법을. 뭐 강사분들이 또 그렇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아주 서로 상승작용해서 시너지를 막 발휘하고 있는데, 그럼 정치학은 언제예요? 정치학이 이렇게 쉬운 과목처럼 보여요? 안 쉬워요. 나중에 느끼죠. 1년 4개월 지난 다음에, 이게 행정학, 정치학이 어려운 과목이구나. 뭔가 잘못됐어. 기본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도에 따른 기본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이걸 쪼갰죠. 기본이라는 걸 보통 일반적인 강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 자체는 예비하고 일순환을 묶어가지고 보통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 기본이라고 보는 이유는 재미나게도
물리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 논리적으로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핵심이. 왜 예비하고 일순환을 들으면 이미 기출문제가 풀린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비하고 일순환을 들으면 이미 기출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경제행정법 강사분들이 그걸 요구하죠. 근데 일순환이 끝나면 기출문제가 끝나거든요. 이순환이 들어가면 이미 예상 문제야.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스냐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한테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냐고. 지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가고 있으면 대단한 거죠. 예, 선행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선행이. 선행 없이는 이거 불가능해요. 진도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왜? 계속 밀리거든요, 진도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뭔가 나만의 사이클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죠? 작년, 재작년에 제가 몇 번을 갔다가 공지를 했지만 신림동에 들어오기 전에 스케줄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나가지고 고민을 다 한다. 결혼하기 전에 고민을 하고 결혼은 뭐 고민의 결과로서 잘 지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좋으니까 그냥 결혼해. 그러고 나가지고 뭐 하나는 이제 다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냐 중간에서 짜냐 여기서부터 싸운다고 이제. 슬리퍼를 갖다 세워놔야 되는지 아니면 누워놔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싸우고. 똑같은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고민 거의 안 해요. 최근에 신림동 학생들이 그래. 재경의 상위 한 20% 빼놓고. 근데 고민 거의 안 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6개월 코스를 작년, 재작년에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지를 했거든요, 공지. 뭐 학원에서 뭐 전혀 알리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6개월 동안 봐주겠다. 학교에서 원격으로. 제발 내년에 1월 달에 들어올 생각이면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라. 스케줄표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피스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경제행정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아, 정말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 공지 나간 다음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 비참함, 두 번째 안도감. 예, 너무 많이 와도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생각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왜 무료인데 이건? 왜 하도 답답하니까. 근데 두 번째 비참함. 첫 번째가 원래 비참함. 뭐지 이거? 도대체 뭐 생각이 있는 건가? 무슨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모르지? 아니요, 정보는 많을 거야 아마. 왜? 과잉한 게 문제지. 여러분이 흔히 들어가서 뭐 정보를 얻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게 정보의 그레시안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쓰레기 정보만 난무하는. 신림동의 속담 격언은 다 여기에 모여있는 신림동의 신화 자체가 하나의 그죠?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신화다 신화. 왜 다 신화예요? 신화가 아니면 거기에 뭐 뜰 수가 없어요. 다른 한편으로 그 일반적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워요. 다른 한편으로 본인한테 맞느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그 신화가. 신림동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4개월을 준비했는데 합격을 했다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신화가 난무해. 다 들어와 있어요. 당군 신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북유럽 신화까지. 그걸 보고 앉아가지고 꿈을 꿔.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네, 그리고 점검을 받으러 오라고 하면 무서워서 안 와. 무서워서. 어서특강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한 50명은 앉아 있었던 것 같아. 왜? 처음이니까. 50명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5명이 찾아온 걸 제가 기억하는데. 5명도 마찬가지죠.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러 오세요. 왜 한 명도 안 왔어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도 있는데, 지금. 왜? 첫 번째, 저걸 들어서 뭘 하지? 이게 있었을 거예요. 효용성의 문제. 지금 당장 행정법 강사가 하라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한테 뭐 다른 얘기를 들어가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왜? 제가 얘기하는 게 행정법 강사가 하라는 거하고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형님 그 행정법강사의 강의를 따라갈 수준이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네요, 준비가.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따라옵니까? 뻔하지, 결과가. 제가 25년 동안 3,000명 이상을 봤는데, 결과는 뻔해요. 3,000명을 그냥 본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어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러니 예측은 뻔한 거죠. 뭐 그렇게 가가지고 뭔 소리 붙습니까? 행정고등고시에, 이 어려운 시험에.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문제는 빨리 본인한테 맞게 바꿔야 돼요. 변형해야 된다고. 순환 개념이라는 걸. 이 순환은 상위 5%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걸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이 딱 상위 5% 정도밖에 없어요. 예비도서 하순환까지. 상위 5%가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5%는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뭘 따라갑니까? 예비도부터 사순환까지 해가지고 그저 바꿀 수 있다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요. 들어올 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의 문제인 거죠? 어떤 고등학교를 가냐의 문제가 똑같아요. 지금 한국 교육 현실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났다고요. 뭐가 대입이 끝났어. 어디에서? 고등학교 고입에서 끝났다고. 무슨 얘기냐? 선행학습 다 끝난 거거든요. 선행학습이 된 상태로 들어온 학생을 뭔 수로 이겨요? 물리적 시간에 1년 4개월에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한계가 있어요. 1년 4개월에 합격하려면 1년 4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양 자체가 있어요. 임계치라는 게. 이 정도의 양을 넘어가야지 합격해요. 근데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1년 4개월은요, 제가 보기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확률이 49%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확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51%, 49%. 49%? 제 입장에서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빵.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49%라고 얘기하죠. 빵. 여러분 듣기 싫으라고 51%라고 얘기해요. 내신 뭐요? 90%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흥분하거든요. 90%가 넘는다고 하면. 그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51%. 내가 그래도 겨우 뭐 출발점이고. 왜? 겸허해지거든요. 경제학행정법은 1년 4개월에 어렵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얘기할게요. 물리적인 임계치 자체를 넘어서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2년 4개월 정도는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하는데, 물론 선행이 된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학행정법은 제가 대부분 학생이 선행을 하는 데 대해서 행정학, 정치학을 선행을 안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그게 뭐라고 하진 않아요. 기대하지 않거든요. 경제학행정법이 선행이 되어 있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 그러니까 임계치 자체가 상당히 뭐예요? 분량이 커요. 경제학행정법이요. 해야 될 분량이 원래 정해져 있는 분량이 이거 이상을 해야지 합격한다고 생각하는 분량이 상당히 크다고요. 그래서 만약 선행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들어온다면 1년 4개월은 사실은 어렵다라는 판단인 거죠. 다만 피셋이 되어 있다면 아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해볼 만하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12월 달까지 피셋 하나도 없고요. 내년 1월 달, 2월 달에 피셋에 집중해서 한 2개월 정도 집중해서 합격이에요. 그럼 12월 달까지는요. 피셋이 사이클이 없어야 돼요. 이 정도라면 한번 해볼 만해요. 경제학행정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경제학행정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붙는 방법이 뭐가 있냐? 뒤쪽 과목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정치학하고 행정학이에요. 뒤쪽 과목을 가지고 어떻게 붙습니까?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통상적으로 지금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죠? 편차가 있긴 하지만 6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컷이요. 뭐 떨어질 때는 한참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갈 때는 약간 올라가기도 하는데 60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전략의 문제잖아요. 그죠? 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선택하고 일단 빼놓고 내 과목을 어떻게 구성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포인트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전략인데, 이게 시험이니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학문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일정 루틴 자체가. 일정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근데 시험은 뭐 1년 4개월을 붙었다고 누구 뭐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1년 4개월부터 누구 뭐라고 합니까? 1년 4개월에 붙으면 되지. 1년 4개월에 붙으려면, 자, 점수를 내가 어떻게 배치해야 되지? 이게 포인트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몇 점 정도를 가지고 내가 합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인들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수험생이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본인들의 계획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합격을 하실 건지. 계획은 아직 없죠? 그럼 계획을 누가 가르쳐 줄까요? 아니면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걸까요? 본인 생각은 어때요? 뭔가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럼 찾으러 다녀야 되나요? 학원에다가 얘기를 좀 해가지고, 그죠? 뭐 스터디 매니저인가? 본인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될까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모든 과목은 똑같아요. 자, 그럼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중요도의 기본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경제학에서 지금 어디 정도가 끝났어야 될까요? 기본을 한다고 얘기하면. 응? 기본을 한다고 경제학에서 뭐 정도가 끝나야 될까요? 제가 기준을 뭐라고 했죠? 중요도라고 했어요, 중요도. 행정법에 뭐까지가 끝나야 될까요? 그죠? 이 중요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주 나오는 거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자주 나오는 걸 기준으로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자주 나오는 게 겹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진도별로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가. 여기 지금 진도별로 돼 있잖아요, 그죠? 정치학이 진도별로 돼 있는데 저걸 보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다른 판이면 중요성의 단계 구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쉽잖아요. 왜? 숫자를 세보면 되잖아요. 중요성이 따로 있어요. 뭘 세우면 되는데? 문제수가 몇 개나 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 문제수가 몇 개나 되는 거야. 경제학도 그랬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경제학에서 예비에서 뭐 정도를 해야 되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요. 다이제스트를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강약을 잡아야 되는 거죠. 미시경제학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를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중요한 걸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리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면 1, 2월 달에만 얼굴을 봤어도 1월 초에만 얼굴을 봤어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1, 2월 달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이게 2개월의 차이인데요. 14개월이냐 16개월이냐의 차이예요. 3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정신없이 행정법도 돌 때부터 따지면 14개월입니다. 1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요. 16개월이 돼요. 임계치를 넘어서는데 2개월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다 늦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학원 들어와서 제 얼굴 처음 보면 이 수업에서 일단 늦었다. 늦었어요. 100%. 왜? 게임 끝났고. 내년 시험은 끝이. 내후년 시험을 생각해 봐야 돼. 미안한데, 당신 무슨 점쟁입니까? 건진법사보다 나아요. 단계 구조가. 통계여서 그래, 통계. 결국 점이라는 건, 그죠? 예측인데 통계적인 예측인 것 같아.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항상 옆에 놓고 보셔야 해요. 옆에 놓고. 그래서 제 수업 내내 계속 기출문제를 옆에 놓고 보는데, 안 가져오면 쫓겨날 수 있어요. 반드시 기출문제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시고 옆에다가 견출지 붙이세요. 견출지 붙여가지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권력 구조론이라고 돼 있죠. 옆으로 얘기하세요. 옆으로. 견출지 묻혀서 옆으로 권력 구조론. 그럼 다음 페이지는 뭐라고 될까요? 선거 제도론이라고 붙여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옆으로 보이게 붙이라고요. 옆으로 보이게. 빨리 찾아야 돼요. 견출지 없으면 줄까요? 사기가 싫으면 옆으로 붙이세요. 반드시. 그리고 견출지의 두께 자체를 조금 차이를 두세요. 견출지의 두께를요. 권력구조론은 하나의 뭐 타픽 정도의 주제, 권력구조론, 선거제도론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다가 다시 뭐라는데요? 세분화를 해요, 세분화를. 다시 뭐죠? 이렇게 묶어요. 권력구조론이 다 똑같은 패턴이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묶이는데. 그래서 견출지가 이만큼 넓은 거, 요 정도의, 아니면 요 정도의, 세 가지 종류가 가장 적합한데. 그래서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미시경제학은 이런 식의 순서로 해서 그래서 이걸 색깔별로 이제 중요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크기, 견출지의 크기. 두 번째는 색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공부는요 분류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분류.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분류예요. 분류. 기본. 저희 딸내미가 분류를 워낙 안 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하는데 영어 빼놓고 이게 분류인데 분류. 그래서 분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 포기했어요. 공부가 안 맞나 봐. 적성이. 이 분류인데 분류를 해야지 강약이 잡히거든요. 그 모든 시험에서 가장 기본은 분류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강약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크기는 뭐죠? 캐터고리를 얘기를 해요. 타픽이 있고, 타픽 안에 다시 뭐 소타픽이 있고, 다시 뭐 세부 타픽이 있고, 이런 식의 논인데,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묶어서, 기출문제를 묶어서. 그러면 권력구조론에 이게 붙어 있으면 권력구조 안에 다시 세부적으로 딱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색깔이에요. 색깔은 처음에 한 3개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세 번에 되면 5개까지의 색깔을 쓰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 미시경제학에서는 아마 3파트 정도가 붙어 있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어디 붙어 있죠? 소비자 이론. 두 번째가 고전적인 문제 패턴까지를 포괄한 후생경제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졌지만. 세 번째는 어디에 붙어 있죠? 당연히 시장 이론이죠. 그 중에서 불안전 경쟁이 기본적인 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세 파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파트 합하면 전체 미시경제학의 기출문제 몇 퍼센트가 될까요? (5분의 4가) 넘어가요. 생산자 이론은 최근에 거의 안 나오죠. 생산자 이론 원래도 잘 안 나오고. 생산 요소 시장 이론도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닙니다. 구조에서. 그럼 여기다 지금 소비자 이론에다 이걸 붙여놨는데, 소비자 이론이 다시 나눠지잖아요. 절로. 나눠지는데. 여기 다시 강약이 생기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두 군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하나가 소비자 후생의 변화 논의가 있어요. 대체국가, 소대국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불확실성에서 소비자 선택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내용 자체는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경제학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게 공부를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잘하는 사람의 태도인데, 왜? 분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요, 제가 얘기했죠.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기출문제가. 다만 진도별로 재배치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진도별로 재배치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에서 기출문제집 보면, 그죠? 진도별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목차가. 뒤쪽은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지만, 앞에 진도별로 해서 왜 목차 구성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목차만 딱 봐도 알죠? 왜 여기 몰려 있으니까. 그게 강약의 문제인데, 그게 수험생이, 그죠?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수험생의 태도예요. 결국 강사가 결정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무슨 성인 시장에서
공무원 시장에서 무슨 강사가 뭘 결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강사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내 수업을 들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뻥이에요. 제 수업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제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하기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이 정도는 들어오기 전에 고민을 하면서 들어왔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서 특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토요일날 만약에 수업을 들었으면 이게 분류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게. 아마 그랬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날 화를 냈는데 경제학의 마지막 수업이 더 중요하냐, 정치학을 준비하는 첫 번째 수업이 더 중요하냐, 저라면 첫 번째 수업을 선택하겠다. 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우선순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원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무슨 수험생이 우선순위를 못 잡아가지고 무슨 수험생이. 경제학은 이미 끝난 거예요, 판이. 중요한 건 주변 정치학이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매물 비용이 문제인데. 경제학에서 매물 비용 안 따지잖아요, 그죠? 네,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거든요. 매물 비용을 고려하는.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죠. 수험생이 합리적 행동을 못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수험생으로서. 경제학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경제학의 출발점을 계속 잊어먹으니 인간은 합리적 경제인이다. 어쩌면 그래서 경제학을 못할지도 모르죠. 합리적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그러니 당연하죠. 뭐가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죽으나 사나 기출문제하고 같이 가야 돼요. 건진법사식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요, 한부를 더 복사해가지고 정치학의 기출문제를, 그죠? 100엔릿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부적이거든요. 자면서까지 머리에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 정도의 뭐 열정은 있어야지. 최소한. 하나씩 더 복사해줘요? 100엔릿에 넣어볼래요? 그게 자세예요, 자세. 이게 기본이 중요하더라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더 빨리 시작하냐가 포인트예요. 빨리 시작하냐가 포인트인데 왜 기본하고 만약 응용이 있다면 응용은 저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뭔데요? 문제인데 결국 기본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내용을 정리해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답안에 적용하는 건데 구조가 이게 경제학 행정법하고 행정학 정책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시간적 순서가. 행정하고 정치학은 같이 해야 해요. 아니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문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나오죠? 내용의 정리가 나와요. 이것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논리인데 심지어 강사들이 정치학 행정학 강사도 그러고 있으니까 내용 정리하고 답안 작성이 병행되거나 최소한 답안 작성이 우선돼야 되는 게 뒤쪽 과목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인데요. 신림동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학하고 행정학이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학 행정학이 고득점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방법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학 행정법하고 똑같이 공부해서 그래요. 예, 주창 내용만 일단 정리하거든요. 문제는 내용 정리가 어디까지인지가 끝도 밑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는 게 행정학 정치학이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용 정리를 답안 작성을 통해서 줄여야 해요.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병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같이 해요.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해요. 제가 수업 자체가 계속 그래서 문제를 같이 보는 거죠. 답안 작성을 고려해서 들어가는 건데 거꾸로 얘기한다면요. 답안 작성을 해보면 중요한 건 얘들이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처럼 기본서, 다이제스트, 트리니티, 연습, 모의고사, 모강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논리요. 구조는 뭐죠?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 결국 범위는 요 정도로 가지고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벗어나서 물어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왜?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쓴다. 이건데 이 마인드 바꾸는데 꽤 오래 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경제학 행정법처럼 답이 있어야지. 답을 갖다가 써야지. 답을 여기다가 그거들 해보세요. 그런 식의 공부 방법으로 5년에 여대 답 없어요. 25년을 해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치하고 행정학은 25년을 해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은 어디서 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그래서 존 디펜스라고 얘기해요. 존 디펜스. 경제학과 행정법은요 맨투맨이에요. 여러분 항상 공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수험생은 항상 수비수죠. 수비인데 일종의 골키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방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축구에서 손흥민이 2골 넣어가지고 또 뒤집어졌던데 1골 어시스트 2골. 행정학과 정치학은 이렇게 존 디펜스를 해요. 행정학과 정치학이 맨투맨으로 가는 건 그 자체는 자살행위예요. 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공격수가 너무 많아. 오케이. 그래서 엉성하게나마 존 디펜스를 펼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행정학이나 정치학이 1년차가 5년차를 이길 수도 있어요. 구조가. 1년차가 5년차를 이길 수도 있어요. 1년차가 5년차를. 경제학 행정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경제학 행정법은 일단 뭐가 필요하죠? 이른바 연공서열이 핵심입니다. 누가 오래 했냐가 의미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도 공부 방법론적 관점에 요령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으로 나눠지죠. 근데 이게 존 디펜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 비슷하게 들어오면, 그죠? 수없이 많은 애들이 들어오는데 얘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든 간에 얘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들어오든 통상적으로 경제나 행정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가 다 뭐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인데 이걸 기본적으로 이건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걸 제가 응용이라고 얘기해요. 응용한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뭐 돌려쓰기 이렇게 보면 돌려쓰기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 익숙한 학생들이 원래 논술 전형 학생들이에요. 논술 전형 학생들이 여기 익숙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 간에 대충 뭐 본인이 생각하는 얼개가 있고 그 얼개에 맞춰가지고 쓰는 거. 이걸 제가 글빨이라고 얘기하죠. 통상적으로. 글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빨이 있다. 이게 경제학 행정법에서 끌어올리는 것보다요. 글빨을 끌어올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절실하게 느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글빨이 느는 거냐? 아니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글빨은 어떻게 내는 겁니까? 이거 논술 전형 학생들이 어떻게 쌓아왔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한 거죠? 매일 쓴 거예요. 매일. 결국 이거 올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힘드니까 많이 포기하는 거죠. 매일 답안 하나씩 쓰시는 겁니다. 최소한 경제학을 행정법을 할 때도 쓰면 좋은데 안 되면 행정학이나 정치학을 할 때 매일 한 문제씩 꼬박꼬박. 과목에 40문제 이상의 답안을 넘어서게 되면 익숙해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물론 40문제를 넘어도 안 되는 학생이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40문제 정도를 쓰게 되면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생겨요. 이렇게 쓰는 거야. 단어를 표현하면 방어는 이렇게 하는 건가 봐. 그래서 보통 고득점을 나는 정치학이나 행정학의 학생들의 서브노트 자체가 분량이 많지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경제학에서 몇 페이지를 보고 행정법에서 몇 페이지를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통 보면 50에서 100페이지 이 정도의 서브노트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80을 넘고 70을 넘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저 퀄리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뭔 거죠? 질의 문제. 자, 존 디펜스적 관점의 분량이 이 정도. 이게 포인트인데 50에서 100. 심지어 30페이지 가지고 방어하기도 해요, 행정학을. 이 정도 가지고 방어하기도 하죠. 60을 넘고 70을 넘는다는 얘기인데, 결국 중요한 게요, 뭔가 반복되는 게 있나 봐. 이게 출발입니다. 경제학 행정법하고 좀 다르게, 행정학의 정책이랑 과목, 뭔가 반복되는 내용이 있나 봐. 가장 중요한 건요,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건데, 찾아내는데 각각의 반복되고 있는 내용적 취미를 제가 블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블록의 우선순위 자체가 순환의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블록부터 먼저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죠? 난이도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처음에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왜 처음에 일단 원래 구슬러야 돼요. 그게 원래 강사의 전략이거든요. 예비 단계에서 그렇게 보면 모든 예비 강사들이 뭐라고 하죠? 예비에서. 그죠? 쉽다. 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차분차분 가면 되고, 내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데, 문제 일순환이 되면 이제 배신감을 막 느끼는데, 갑자기 막 어렵게 가르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단 붙잡아둬야죠. 그래서 기본하고 응용을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경제학과 행정법은 기본을 내용 정리로 하고요. 응용을 답안 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개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행. 행정학이나 정치학이 조개 방법론의 차이예요. 그래서 좀 방법론이 다르다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되고요. 재미난 건 답안 작성에 따른 내용 정리가 행정학과 정치학이 또 달라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돼요. 공부가. 이게 경제학 행정법과 일단 다르게 병행을 한다. 두 번째, 답안 작성의 패턴적인 측면 자체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정치학과 행정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제 봐야 되죠. 봐야 되고. 그래서 매일 기출문제하고 같이 나가고요. 한 문제씩을 정해줄 거예요. 답안을 써보시라고요. 이 문제를 한번 써봅시다. 무조건 오픈북이에요. 옆에 답이 있어요. 여기 내용이 있대요, 내용이. 내용 보면서 써보세요. 근데 정치학의 출발점이 뭐냐면요, 내용이 옆에 있는데도 안 쓰이는 게 문제예요. 한번 답안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시 답안식으로 해서 하나 나눠줄 테니까요, 매일. 그 전날 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형식이 내가 틀린 건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적으로 리마인드를 이렇게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지 늘어요. 그 글을 안 써보시면 정치학 행정학은 정말 답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답안을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면 사실상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한참 뒤에 이제 고민을 할 수는 있죠. 어쨌든 찾아오지 마세요. 한참 뒤에. 망가진 다음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분도 아니고. 그래서 따라가실 거면 처음에 힘든 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비가 가장 힘들어야 해요. 예비는 소풍이 아니에요. 암벽 등반이라고 얘기하죠. 절벽으로 소풍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비가 가장 힘들면요, 뒤쪽이 점점 쉬워져요. 예비 때 공부 패턴 자체, 방법론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뒤쪽은 출발점에서 잘못된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비를 신경을 바짝 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비가. 근데 많은 학생들은 예비를 뭐로 이해하죠? 워밍업으로 이해합니다, 워밍업. 이제 끝난 거예요. 워밍업 끝나면 끝난 거예요. 이 시험 끝났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일단 정신교육 시킨 거고요.
어사 특강을 2를 다 들었으면 개인적으로 정신교육 할 필요 없는데 정신교육 한 거. 잠깐 쉬었다가요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잠깐 쉬겠습니다.